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가 자신을 응원해주는 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난 17일 오후 2시 11분에는 영탁씨가 출연한 TBS FM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DJ 최일구씨가 요즘 영탁씨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가 인기가 많더라, 여기저기서 패러디를 하더라 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에 박슬기씨는 맞다, 요즘 정말 대세다 라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영탁씨는 너무 감사하다 라며 팬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어 청취자분께서 제 기준 명곡 3곡이 있다 라며 인생 뭐 있니? 꿈을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꼽아 세 사람을 감동케 했습니다. 최일구씨는 다른 노래는 모르겠는데 인생 뭐 있니는 진짜 명곡이다 라고 말해 영탁씨와 박슬기씨의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자, 케미는 계속되었는데요. 이후에 최일구씨는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인기가 많다더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에 박슬기씨는 조정석 오라버니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 지금 그 노래가 음원 차트 1등을 했다라며 메시지도 주고 감성을 자극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이에 최일구씨는 박슬기씨에게 슬기씨가 카메오로 나오면 너무 좋겠다, PD님이랑 아는 사이냐? 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박슬기씨는 남자의 자격 PD님이라 알고 있는데 저만 아는 것일 수도 있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에 영탁씨는 슬기씨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출연하면 완전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아니냐 라고 말해 스튜디오에 웃음꽃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최일구씨가 사랑의 콜센터를 보는데 안동 아주머니가 정동원을 바꿔달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태어나줘서 고맙고 국민의 비타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 라며 영탁씨는 가수로서 자긍심을 느낄 때가 언제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영탁씨는 제 노래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는 경험을 크게 해본 적이 없다, 처음이다 라고 말하며 사실 우리가 노래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전문 아이돌처럼 춤을 잘 추지도 않는다, 뭔가 모자란 부분이 많은데 왜 저렇게 좋아해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힘든 시기를 같이 보내주셨고 저희들을 자식, 조카, 손주처럼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다 라고 전했습니다. 어우,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탁씨 노래 겁나게 잘하십니다. 반대로 영탁씨가 못하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될 판입니다. 이어 방송할 때마다 느끼는 게 잘해야겠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책임감이 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5분에는 영탁씨가 게스트로 출연을 한 MBC 선을 넘는 녀석들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선을 넘는 녀석들은 종조대왕과 정약용의 쪽에 관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출연진 유병재씨는 어떤 게스트가 나올지 알 것 같다, 정약용 선생님의 후손이 있다, 활동 중인 배우다 라며 정혜인씨가 직계여서 오늘 나오시지 않을까 싶다 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현무씨는 작가들 표정을 봤는데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는 표정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게스트는 바로 영탁씨와 김세정이었습니다. 이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선을 넘는 녀석들 출연진들은 네가 왜 거기서 나와를 부르며 영탁씨를 맞이했습니다. 이를 통해 영탁씨는 전현무씨와 김종민씨와의 과거 인연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영탁씨는 전현무씨에게 잘 지냈냐고 물으며 인연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이에 전현무씨는 예전에 히든싱어에서 뵀다, 3번 통에 들어가 있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히든싱어 다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유명 가수와 모창으로 대결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인들과 가수가 같이 출연을 해서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만으로 원곡 가수를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영탁씨가 과거 휘성씨 편에 한번 출연을 한 적이 있고 이때 MC가 전현무씨였습니다. 그때 각각 가려져 있는 그 1번부터 몇 번까지가 있는데 이때 3번, 거기에 바로 영탁씨가 있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 영탁씨는 김종민씨에게도 10년 만에 뵙는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탁씨는 김종민씨가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에 스타킹에 지방 아이들 소울로 출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유병재씨에게도 영탁씨는 형님 너무 반갑다, 핫팩 표지를 통해 자주 봤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유병재씨는 계속 저에게 형님 하시는데 제가 알기론 제가 5살 어린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후에 선을 넘는 녀석들에서는 모르고 있던 정약용의 암행 어사 시절에 대해 알아보는 모습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유병재씨는 정약용에 관하여 머리는 영특하셨는데 시험 운이 없어서 오수만에 합격하셨대요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어 합격 전에도 정조가 정약용을 많이 아껴서 정약용이 글귀를 읽으면 정조가 너무
너무 신나서 가락을 탔을 정도라며 네 번째 시험에 떨어지자 정조가 정약용에게 마음을 접고 가보라고 했을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설민석 씨는 그러고 정조가 정약용에게 내린 미션이 있다라며 왕을 대신해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 사또를 감시하는 암행어사 역할을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사또는 행정권과 사법권을 모두 갖고 있던 한 지역의 왕과 같은 관리였는데요. 그런 큰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생겨났고 이를 감시하기 위해 왕이 직접 파견한 암행어사였던 사람이 바로 정약용이었기에 당시 많은 사람들을 적으로 돌아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들은 영탁씨는 저는 정약용 선생님이 암행어사 하신 것을 처음 알았어요 라며 놀라워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에 영탁씨가 출연했다는 것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와 장민호씨가 유쾌한 브로맨스를 예고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9시 5분에는 SBS 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영탁씨는 커튼 필요하다며 라고 말하며 장민호씨 집에 양손 무겁게 방문을 했는데요. 영탁씨는 장민호씨 집을 보며 좋다! 우리 형 성공했다! 형 로망이 아파트에 사는 거 아니냐? 나는 언제 올라오냐? 햇볕도 안 드는데 라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본 서장훈씨는 영탁씨와 장민호씨에게 두 분이 굉장히 친하더라. 예전부터 민호씨가 영탁씨를 여러가지로 도와주고 챙겨주고 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예고편에서는 영탁씨가 장민호씨의 옷을 탐내는 장면이 공개가 되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영탁씨와 장민호씨가 출연하는 JTBC 미운 우리 새끼 다음 편은 오는 23일 오후 9시 5분에 방송이 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것은 같은 시간대에 선을 넘는 녀석들이랑 이 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됐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채널을 돌려가면서 봐야 했던 팬들의 심정이 이해가 가는데요. 시간대가 좀 겹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20일 수요일 오후 10시에는 영탁씨를 비롯한 트롯맨 F4가 출연하는 TV조선 뽕숭아 학당이 방송이 되어 예능감을 뽐낼 예정입니다. 이어 오는 21일 목요일 오후 10시에는 TV조선 사랑의 콜센터가 방송이 되고요. 끝으로 오는 23일 오후 6시에는 KBS2 불후의 명곡 송해 가요제 특집이 방송이 됩니다. 영탁씨를 비롯한 트롯맨들이 출연하는 이날 방송에서는 멤버 모두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송해님을 위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3일 오후 9시 5분에 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